닭은 만일 통한 데서 온다면 막힐 때는 냄새를 맡는 작용이 사라지니 어떻게 막힘을 알겠으며 만일 막힘 때문에 있다면 통할 때는 냄새 맡는 작용이 없으니 어떻게 향기와 추한 냄새 등의 느낌을 밝히겠느냐. 만일 코에서 생긴다면 분명 통함과 막힘과 상관없으니 이러한 냄새 맡는 기능은 본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호응에서 온다면 이 냄새 맡는 작용을 돌아와서 내 코를 냄새 맡아야 하며 또 허공 자체가 스스로 냄새를 맡는 것이니 내 코에 맡는 기능과 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코에 맡은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에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 아나나 어떤 사람이 혀의 입술로 조금 오래 핥았을 경우 병 있는 사람은 쓴맛을 느끼고 병 없는 사람은 조금 단맛을 느낀다. 단맛과 쓴맛으로 혀의 감각이 나타나고 혀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항상 담담한 맛이 있는 것은 이 혀와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맛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맛보는 성질이라고 하며 이 맛보는 성질은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은 달고 쓴맛에서 오지도 않고 담담한 맛 때문에 있지도 않으며 또 혀에서 나오지도 않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달고 쓴 맛에 온다면 담담할 때는 맛보는 작용이 사라지니 어떻게 담담한 맛을 알겠으며 만일 담담한 맛에도 왔다면 달고 쓴 맛을 일으킬 때는 담담한 맛이 없어지니 어떻게 달고 쓴 두 맛을 알겠느냐. 만일 혀에서 생긴다면 분명 달고 담담하고 쓴 경계와 상관없으니 이 맛을 아는 기능은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호공에서 나온다면 호공 스스로 맛보는 것이지 내 입이 맛보는 것은 아니다. 또 호공 자체가 맛보는 일이니 내 혀에 맛보는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혀에 맛보는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며 열애장에 묘한 진여의 성품이다. 아나나 어떤 사람이 한쪽에 차가운 손으로 다른 쪽에 더러운 손과 맞댈 경우 차가운 기운이 더운 기운보다 많으면 더운 기운은 차가운 기운으로 따라 차가워지고 더운 기운이 많으면 차가운 기운은 더운 기운을 따라 더워진다. 이와 같이 이 맞대어 깨달은 축감이 뗄 때에는 때는 줄을 아는 작용을 모두 나타나니 끼어드는 기운이 이렇게 성립하는 것은 필요한 축감이 그 원인이며 이 몸과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몽하여 피로를 일으키는 모양이니라. 때고 합하는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해 축감을 일으키고 하는 데서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축감의 성질이라고 하며 그 축감 자체는 서로 떼고 합함이 어기고 따르는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축감은 떼고 합함에서 오지 않고 어기고 따름이 있지도 않으며 몸이 강물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호응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을 만일 합할 때에 온다면 뗄 때는 합함이 이미 사라지니 어떻게 떼는 작용을 알겠느냐. 어기고 따르는 두 모양이 마찬가지다. 만일 몸에서 나온다면 분명 떼고 합하고 어기고 따르는 네 가지 모양이 없으니 내 몸의 감촉 기능은 원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뗄 때는 합함이 이미 사라지니 어떻게 떼는 작용을 알겠느냐. 어기고 따르는 두 모양도 마찬가지다. 만일 몸에서 나온다면 분명 떼고 합하고 어기고 따르는 네 가지 모양이 없으니 내 몸의 감촉 기능은 원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 스스로가 촉감이니 내 몸의 감촉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 스스로가 촉감이니 내 몸의 감촉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몸의 감촉 기능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에 묘한 친유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나른하여 잠이 들었다가 푹 자고 나서 깨었을 때 경계를 보면 기억하고 기억을 잃으면 잊어버림이 바로 뒤바뀐 생주이멸이니라. 이를 빨아들여 익히고 의식 가운데 돌아서 가서 서로 뛰어넘지 않음을 의식의 인식 기능이라고 하며 이것은 의식과 피로를 겸하여 우리 마음도 함께 몽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생기고 사라짐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아는 작용을 모으고 그 속에 있으면서 안의 경계 내진 법진을 안의 경계를 빨아들여보고 들음이 흐름을 거슬러서 기억하나 하거나 그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작용을 지각하는 성기라고 하며 이 지각하는 성질은 자하고 깨는 소멸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지각의 기능은 자국겜에서 오지도 않고 생기고 사라지는 데서 있지도 않으며 의식의 감각에서 나오지도 않고 호응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잠깬 데서 온다면 잠잘 때는 곧 따라 사라져버린 무엇으로 잠을 자며 분명 생길 때에 있다면 멸할 때는 가치 없는데 무엇이 멸하겠느냐. 만일 멸하는 데 있다면 생길 때는 곧 멸함이 없는데 무엇이 생기는 것을 알겠느냐. 만일 의식의 감각에서 나온다면 자국계는 두 모양은 몸에 열리고 닫힘을 따르는 것이니 이 열리고 닫히는 두 체를 떠나면 이 지각작용은 호공복과 같이 끝내 자체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호공에서 생긴다면 호공은 제 스스로 아는 일이니 너희 의식작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의식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에 묘한 친여의 성품이니라. 또 하나 어째서 12초를 본래 열애장에 묘한 친여 성품이라 하겠느냐. 아나나 너는 또 이 기타원의 나무와 숲과 샘과 못들을 보아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색이 눈에 보는 작용을 내겠느냐. 눈이 색을 모양을 내겠느냐. 아나나 만일 또 눈이 색의 모양을 낸다면 공을 볼 때는 색이 아니니 눈이 낸 색의 모양은 마땅히 소멸할 것이며 소멸하는 저런 모양은 아무것도 없다. 색의 모양이 이미 없다면 무엇이 공을 본질을 밝히겠느냐. 눈이 공의 모양을 내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만일 또 색의 경계가 눈에 보는 작용을 낸다면 공을 볼 때에는 색이 아니니 보는 작용은 곧 소멸할 것이며 소멸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과 공과 색을 밝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보는 작용과 색과 공은 모두 초소가 없으니 색과 보는 작용이 두 초소는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에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또 이 기타원에서 공양이 마련되면 북을 치고 식단으로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종을 치니 너는 그때마다 앞뒤로 서로 이어지는 북소리와 종소리를 듣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 소리가 귀가로 오겠느냐. 귀가 소리로 나는 곳으로 가겠느냐. 아나나 만일 소리가 귀가로 온다면 내가 신락을 승해서 걸식을 할 때는 기타리면 내가 없는 것과 같이
이 소리가 분명한 아예 기가로 와버린다면 목련과 가슴을 함께 듣지 못해야 할 텐데 어찌 더욱이 1253이 한꺼번에 종소리 듣고 다같이 공양할 곳으로 오는 것이냐. 만일 내기가 저 소리 나는 곳으로 간다면 내가 기타림에 돌아와 머물 때는 신라벌성에는 내가 없는 것과 같이 네가 목소리를 듣고 그 귀가 이미 붙이는 곳으로 가버린다면 종소리가 갇혀서 나도 마땅히 함께 들을 수 없어야 하는데 어찌 더욱이 그 가운데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들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는 것이다. 만일 오감이 없다면 듣는 작용도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듣는 작용과 소리는 모두 처소가 없으니 듣는 작용과 소리의 두 처소는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아나나 너는 이 향로의 전단향을 보아라. 전단향기를 보아라. 전단향기를 맡아보아라. 이 향기는 비록 일수만 태울지라도 신라벌성의 40리 안에서는 동시에 향내를 만능이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향기는 전단나무에서 나오겠느냐? 네 코에서 나오겠느냐? 허공에서 나오겠느냐? 만일 이 향기가 네 코에 나온다면 코에서 생긴다는 말은 이미 당연히 코에서 나와야 하며 코는 전단이 아닌데 어떻게 코 속에 전단 기운이 있겠느냐? 네가 향내를 맡는다는 말은 당연히 코로 돌아온다는 뜻이니 코 속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는다면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만일 호공에서 난다면 호공의 성질은 한결같으니 향기도 항상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향내에 마른 향나무를 태워야 되느냐. 만일 전단나무에서 난다면 이 향의 문제는 타면서 연기가 나기 마련이니 코가 냄새 향내를 맡을 적에 연기와 함께 맡아야 한다면 그 연기가 호공으로 올라가다 채머리를 멀리 못 퍼지기도 전에 40리 이내의 사람들은 어째서 이미 향내를 맡는 것이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향기와 코와 맡는 작용은 다 함께 처소가 없으니 맡는 작용과 향기의 두 처소는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 너는 언제나 그때의 대중과 함께 발을 가지고 거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간혹 소락을 가장 잘 정제된 제요를 만나면 훌륭한 맛이라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맛은 호공에서 생기느냐? 혀에서 나느냐? 음식에서 나느냐? 아나나만은 이 맛이 네 혀에서 난다면 네 입속에는 혀가 하나뿐이니 그 혀가 일단 우유 맛이 되었다면 거문꿀을 먹어도 맛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맛을 안다고 할 수 없으며 많이 달라진다면 혀는 여럿이 아닌데 어찌하여 한 혀로 여러 맛을 다 알겠느냐. 만일 음식이 나가면 음식은 아는 작용이 없으니 어떻게 제 스스로 알겠으며 또 음식이 이제 스스로 안다면 남의 음식과 같으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만일 호공에서 생긴다면 너는 호공을 씹어보아라. 어떤 맛이 나느냐. 그 씹은 호공이 분명 짠맛이라면 이미 네 혀를 짜게 하였으니 네 얼굴도 짜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짠맛 속에서 사는 바닷고기와 같이 조금도 싱거운 맛을 알지 못하리라. 만일 싱거운 맛을 모른다면 짠맛도 깨닫지 못해야 한다. 또 아무 맛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마시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맛과 혀와 맛보는 작용은 모두 처소가 없으니 맛보는 작용과 맛은 둘 다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에 위한 진여의 성품이니 아나나는 새벽마다 언제나 손으로 머리를 만지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만져서 아는 것은 어느 쪽에 촉감을 아는 주체이냐. 그 촉감을 아는 주체에는 손이겠느냐 머리에 있겠느냐. 만일 손이 있다면 머리는 알지 못할 텐데 어찌 촉감이 성립되겠느냐. 만일 머리에 있다면
손에는 촉감이 없을 텐데 어찌 촉감이라고 하겠느냐. 만일 각각 따로 있다면 너 하나에게 마땅히 두 몸이 있어야 하리라.